예, 오늘은 MSY 두 번째 강의로 저번에는 그 MSY가 무엇인가 그리고 MSY를 추정하는 잉여 생성 모형, 잉여 생성은 크게 이제 그 개체역학 모델, 로지스틱 함수라고 했죠. 로지스틱 함수로 구성과 그다음에 뭐 의역식이라고도 하는데 의역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도 널리 쓰이는 개체역학 모형, 로지스틱 함수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수산에 쓰이는 그 의핵식을 이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인해생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로지스틱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그 의핵 함수, 우리 수산업에 쓰는 그 의핵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그 한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T분의 dv죠. 시간에 따라서 생체량이 이제 어떤 물고기 생체량이 얼마나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B라는 게 바이오매스, 영어로는 바이오매스로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 생체량이라고 하죠. 생체량. 수산 자한량이라고 또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제 0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놓고 이제 푸는데 우리가 아까 요거까지는 요 부분까지 오는 이제 전통적인 그 로지스틱 함수죠. 수산 개체가 그냥 일반 개체역학 모양인데 여기 이제 y가 들어가는 거죠. y가 우리가 의가 만큼 빼주면 그 생체량이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빼준 걸 y라고 해서 빼줍니다. 그걸 빼줘가 요걸 이제 평행 상태로 놓고 푸는 건데 그래서 y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 양은 의역량은 R의 B에 1 B 나누기 K, 그때 K 간격 수용 능력이죠. 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럼 오늘 Y가 뭔지, 이 의역식이죠, Y는. 의역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의역량, 우리가 멸치가 뭐 20만 톤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고등어를 뭐 15만 톤 잡았다든지, 또 깔치를 뭐 5만 톤 잡았다든지, 뭐 이렇게 1년 동안 잡은 그 의역량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의역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의역량은 바이오매스 아까 생체량이죠. 그 어떤 바다의 대상 해역에 있는 아까 뭐 고등어 전체 양입니다. 그래서 고등어가 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모두 100만 톤이 있다가죠. 100만 톤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잡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잡을 수 없는데 그럼 그 중에 몇 퍼센트도 우리가 잡을 수 있냐? 그걸 결정하는 거는 여기서 Q하고 F라고 했는데 F를 우리가 의학 노름량이라고 의학 노름량 F를 Q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 의학 노름량 중에 이제 실제 그 어떤 비율로 정도로 우리가 의학을 할 수 있는가 그 비율 상수죠. 예, 그걸 이제 의학 상수라고 하는데 뭐 그건 어떤 상수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QFP에 따라 적당 상수를 잡아내주면은 의학 노름량에 따라서 이제 생체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100만 톤, 고등어가 지금 100만 톤 쓸 때부터는 200만 톤 쓸 때가 같은 이제 액 노린이라 된다면 많이 잡는다 이 말이죠. 100만 톤 있을 때를 해서 그 10%는 10만 톤을 잡을 수 있다면 같은 액 노린량을 넣었다면 만약 B라는 게 200만 톤이라면 그 두 배인 20만 톤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Q 어떤 상수를 넣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뭐 F 액 노린량은 이제 뭐 배척수를 말할 수도 있고 또뭐 배척수 곱하기 조업일수를 말할 수도 있고 배총 톤수를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게 F6이죠.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단일 업종이라도 불확실한데 우리나라는 뭐 보도도 좀 나요. 뭐 대형선망이 대부분 잡으니까 나왔는데 다른 뭐 갈치나 오징어 같은 거 보면 뭐그 잡는 업종이 뭐 20개, 30개가 됩니다. 그 많은 업종을 어떤 그 의획 노력량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수산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뭐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치료하는 뭐 새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통계학적 방법을 써가지고 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학 방법을 쓰더라도 그 F라는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풋 갈비지 무지 갈비지 아웃이라 가지고 아무리 하더라도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 셰프 모양 그 인위 생산 모양에서 F를 의 노른이라고 씁니다. 의 노른양, 노른양 자주 쓰는데, 자, 거의 뭐 추산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모형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 척수가 늘어날수록, 또 조업 일수가 많을수록, 배 톤수가 늘어날수록 의 노른양이 늘어난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뭐인데 이 가정이 과연 이런 가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뭐 차원호흡이라고 수선학자들은 아무거나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F라는 걸 이랬다면은 Q는 이제 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그 의행량, Y가 의행량이라고 했답니까? 그래서 뭐 고등어 10만 톤, 1년에 10만 톤이고, 그러면 그때 뭐 대형선박 선단이 뭐 20개가 나갔다. 20개가 1년 동안 조업해가지고 대형선박 선단이 뭐 20선단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Y 나누기 F, 아까 선단수라고 했죠. 20개를 나눴다가, 그럼 한 선단이 나가가지고 잡는 고등어 양을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10만 톤을 잡았다면은, 자, 선단 20선단이 나갔다 치죠. 1년 더 조업을 해가지고. 그럼 한 선단이 잡은 거, 그거 나눠줄 수 있겠죠. 한 선단은 그러면 20개니까, 한 선단에서는 10만 톤이라면은, 5천 톤을 잡았겠죠. 그죠? 10만 톤을 20으로 나누면은, 한 선단은 5천 톤을 잡았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선단이. 그리고 이걸 이제, Y 나누기 F를 단위 노력당 의행량이라고 캐치, 펄, 유닛, 에포트, 뭐 영어로 됐는데, 우리말로 하면 단위 노력당, 단위 노력당은 F라고 하죠. 단위 노력당, 단위가 1위를 잡을 때, F가 1일 때, 나눠주면, 나누게, 단위 노력, 그래서 F 1일 때 F로 나눠주면 됩니다. 의행량을, 노력량을. 그래서 이 단위 노력당 의행량은 Q 나누기 P에 비례한다 말이죠. Q가 상수되는데 아무튼, 바이오매스, 그 생체량이 얼마나 수산 자원량이라고도 하죠. 그게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CPU가 늘었다는 말은 Q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않는다 가정을 했죠. 또 그것도 변하는데 변한다고 가정을 Q는 상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CPU가 늘어나려면은 우리가 이제 수산 자원량이 늘어나면은 다진노릇당 A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변형하면 B를 바이오매스를 우리 또 간접적으로 생체량을 사실 고등어의 생체량이 얼마 되는가는 그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CPU라고 Q를 알고 있다면은 CPU 나누기 Q를 해주면 일단 생체량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Q가 뭔지도 모르는데 Q가 뭔지도 모르지만 뭐 임의로 이제 주고 이런 걸 뭐 평가할 수 있겠죠. 평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Y를 이제 QFP라 나올 수 있으니까 F를 이제 아까 Q가 P를 곱한 걸 CPU이잖아요. 그럼 F가 CPU가 됩니다. QY가 CPUY가 이제 QFP 해가지고 FQB가 CPU가 되죠. 그래서 요 Y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F 곱하기 CPU로 했는데 F의 CPU는 자, 아까 식에서 이거 앞에 식에서 그죠? 앞으로 안 가네. 또 뒤로 돌려야 되는데 앞에 여기 나오네. 앞에 여기에 로지스틱 함수가 있죠, 그죠? 아까 말한 로지스틱 함수인데 이걸 로지스틱 함수 아까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Y 이퀄 F 이퀄 CPU 되고 이거는 R로 놓고 그죠? R이죠. R은 그대로 가지고 P가 뭡니까? P는 CPU 나누기 Q가 됩니다. 그래서 P 대신에 CPU 나누기 Q를 넣고 1 마이너스 또 CPU 나누기 Q를 넣고 이거죠. B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B 인프라인트 아까 항력 수용 능력이라고 했죠. 아까 K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B 인파이나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K라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CPU의 인파이나트 나누기 Q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체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걸 나눠주면은 F는 CPU가 들어가니까 요걸 CPU를 곱해주면 나눠주면 또 빼버리죠.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R 나누기 Q가 남을 것이고, 그죠? R 나누기 Q가 되고, 1 마이너스 CPU에 Q가 빼내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CPU에 R 나누기 Q, F,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항이 있죠. CPU의 Q 나누기 Q죠. CPU 인파이너트 나누기 Q니까 이 항은 나누기 해보면 CPU 나누기 CPU의 인파이너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는 이제 R 나누기 Q에 1-11 두가 되겠죠. 나중에 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중고등학교 산수 정도면 되니까 CPU 그래서 이제 CPU라는 걸 이걸 다시 이도식을 풀면은 CPU는 CPU 인파이너트 마이너스 CPU 2의 인파이너트 Q나 F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CPU 향을 요걸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오른쪽 보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CPU는 A 플러스 F 요걸 A로 두고 CPU 인파이너트 A로 두고 그 다음에 CPU 인파이너트 곱하기 Q 나누기 R을 B로 하는 상수로 두면은 A 플러스 B F가 직선식이 되겠죠. CPU는 직선식이 되고 F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CPU가 아닌 이제 다시 CPU에다 F를 곱하면은 그죠? CPU에다 F를 곱하면 이 Y가 되지 않습니까? CPU에다 Y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Y로 바꿔서 Y를 하면 F를 한번 또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Y가 되니까 A는 AF 플러스 BF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요런 형태죠. 2차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00 정도 A의 노력량 F가 700일 때 Y는 65 정도 최대가 되겠죠. 최대되는 걸 MSY라고 하죠. 65 정도가 MSY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 또 한번 제가 어떻게 넘어가지? 편지 없네 보니까 잠깐 다음 화면을 가면 복잡하게 됐네. 다음 화면을 가면 다음 화면을 어떻게 넘어가지?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 컨트롤? 화면이 안 넘어가지? 다음 화면을 넘어가려면은 저기 있군. 화면이 안 넘어가. 네, 제가 뭐 강좌도 또 달리 모르겠는데 뭐 시조작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하죠. 그래서 아까 MSY라는 게 있죠. 아까 Y가 Y를 X축을 F로 등기죠. 왜 노른자를 했죠. 아까 뭐 보드가 성단수라든지 Y축이 보드가 배수, 배선수, 또 배톤수 뭐 이런 걸 우리가 X축으로 두고 Y축은 이제 그 A형량을 말하는 거예요. A형량. 그래서 Y라고 해도 A형량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할 때 뭐 요즘에서 그죠? 요즘도 A형량일 때 시대가 되죠. 이 값이. 그걸 이제 MSY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걸. 그리고 이제 아까 A형량이고 그걸 이제 다이노리터 A형량하고 이거 직선식이 되죠. 직선. 아까 이거는 2차 방정식 그래도 좀 잘못 그러면 대칭이 돼야 되는데 뭐 여튼 간에 Y는 이렇게 나타내고 CPU는 이렇게 직선식으로 나타내고 Y는 이렇게 2차 방정식 돔 모양이죠. 이렇게 돔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y걸 아까 fp 제곱인데 미분해 버리면은 dfd가 되니까 a 플러스 f 되니까 fmsy는 마이너스 a 나누기 2b를 해주면은 여기 최대가 됩니다. 0이 되니까 최대치 되고, 이때 해당하는 msy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생각해 보시면 관심 있으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아까 프로덕션 해가지고 x축이 아까 그 배수라는 의의 노릇량이 되고 y축은 의액량이 되겠죠. 그래서 스템 일더 지속 가능한 이제 의업 생산량이라는 말인데, 수산학에서는 이게 이미 1940년대부터 쓰였던 말이지 않습니까? 1940년대, 80년대도 쓰여왔던 말인데, 이 스테이너빌리티는 이제 1990년대 이쯤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죠. 뭐 경제, 정치, 뭐 지금에도 뭐 지속 가능한 관광, 요즘 뭐 유엔에서 뭐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런 그 지속 가능한 그 생태계 이런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그 전 세계 뭐 정치 경제의 어떤 그 키워드랍니까? 중심되는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교육 그래서 수산학에서는 오래전에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간 정도 약속이 대칭이 되고 중간에서 이게 도움이죠. 그래서 참 웃기죠. 그런데 0이고 최대에서 중간에 딱 놓일 때 중간에 있을 때 업 생산량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아주 간단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럴까요? 놔두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의행량을 최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의행량이 많다고 항상 꼭 풀어놓은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으면 의행량이 너무 많으면 값이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적장에 했을 때 또 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의행량이 많아진다고 버는 돈도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수요 공급 법칙을 잡아내가지고 어떨 때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어민들이 그걸 또 최대 뭐 경제 생산이라고 하죠. 경제 생산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또 고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들을 가장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추산의 기본적인 거는 아까 MSY 잉여 생산 모형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생물학적 기준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기준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 정치나 경제 이런 데서도 목표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표치. 그래서 우리 뭐 대학교에서는 뭐 취업률 50% 목표 달성하잖아요. 취업률 50% 달성하라. 옛날 70대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그런 거 우리 목표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목표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런 뭐 구체적 목표 있죠. 아니 뭐 탄소 저감 뭐 40%를 하자. 문제까지 2040년까지 뭐 이런 구체적 목표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대한 그 목표치 중인데 그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에 대한 그 근거 자료로서 우리가 임의 생산 모형을 해서 MSY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생체량, 그때 해당하는 아까 의행 노력량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MSY를 수산자원관리에서 목표치로 지정할 때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의의 노력량 자료하고 이행량 자료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만 가지고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 하나가 타겟, 이제 MS는 타겟이죠. 아까 숫자 1000만 톤, 1000만 톤 아니 아까 뭐 10만 돈 또는 20만 돈 이렇게 정하고
리미츠란 건 이제 뭐 상하 또는 하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서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다니라. 그 넘어가면은 벌금 물죠. 적발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 속도를 몇 킬로미터 이하만 다니라. 또는 뭐 고속도로에서는 뭐 최저 속도 50km 이상으로 다니라.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죠. 이때는 리미츠고, 타겟이라는 건 이제 잠깐 숫자를 말하는 거고, 리미츠는 뭐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산 잔하게만 쓰는 게 아니고 수산에만 다른 분야 정치 경제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만치만 하더라고. 다음에는 제주 소라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적용한 MSY를 적용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소라는 이야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굉장히 하나밖에 없어요. 해녀 수만 가지고 보고 되기 때문에 어의 노력량이 굉장히 우리 처리하기가 힘든데 다행히 해녀 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그럼 다른 저 갈치나 뭐 고등어 이런 다른 어순을 보면 굉장히 잡는 어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20개, 3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MSY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지금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도 제주 소라는 비교적 이제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또 단일 어법이기 때문에, MSY를 좀 적용하기가 가장 쉬운 그런 어종이 수산 대상 생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한번 보다죠. 아마 네 번째 강의까지 가야 MSY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도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녹화한 거 날려먹기도 하고, 또 녹화 버튼을 누르는데 저도 잘못 눌러가지고 날리기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실수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발표하는 편집하는 기술도 좀 늘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착오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치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